강추수학의 강민주 쌤입니다. 2022년 6월 고1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4점짜리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이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져요.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될 것 같고요. 두 개의 곱이 양수가 돼요. 그럼 곱 공식에 의해서 A분의 C 그것도 또 양수가 되는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그런 공통 범위 안에 있는 그 자연수 K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했거든요. 그럼 먼저 판별식부터 풀어보면은 짝수 공식으로 해서 B' 제곱 마이너스 A C 막 K 더하기 20 얘네가 0보다는 컸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K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20이 0보다는 커야 하고 인수분해를 해가지고요 벌어지겠네요. 그럼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아니면은 4보다 크면 좋겠대요. 두 번째로 알파 베타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곱한 거는 그냥 A분의 C니까 A가 1이라서 얘가 되네요. 마이너스 K 더하기 20이 양수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K가 더 작은 거야. 누구보다? 20보다.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요것도 만족하고 AND 요것도 만족하고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AND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4보다 크면은 판별식이 0보다 커요. 근데 또 곱도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20보다는 작아야 되거든. 그럼 만족하는 범위가 두 부분이지만은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자연수 K는 여기만 있을 거 아니겠어? 그래서 실제로 K가 될 수 있는 수는 5부터 19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럼 개수를 구할 때는 마지막 들어가는 수에서 처음 들어가는 수를 뺀 다음에 1을 더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K의 개수는 19에서 5를 빼고 1을 더한다 라고 해서 15개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이요. PX는 2차예요. P-1 구하래요. 그러면은 PX라는 2차식을 완성을 해서 거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세요. 이런 뜻인데 PX를 이렇게 2차식이랑 같이 연결을 했어요. 그럼 얘가 넘어와도 얘는 2차식입니다. 근데 그거의 해가 0과 1 사이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0과 1 사이 해 구조 갖고 있으니까 이 식은 반드시 한쪽 넘겼을 때 x-0, x-1은 하고 사이에 끼니까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해를 알고 식을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이차함계수 A를 곱하는데 A가 양수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뀔 것이고 A가 음수면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야. 그럼 가를 보자. 한쪽 넘겨보시면 2차식인 PX에다가 2X 더하고 3을 더한 것이 0보다 크다, 커나 같다. 이거의 해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0과 1 사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 해를 갖고 있는 이 식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이 상상해보면은 x-1을 갖고 있다는 구조를 얘가 힌트 주는 것이고 원래는 방향이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 px라는 2차식의 맨 앞에 있는 개수를 내가 a라고 하면은 그 a가 음수란 얘기지. 그래서 a를 곱함과 동시에 음수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아까는 여기가 음수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양수가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a를 곱함으로써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 A는 음수였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랑 얘랑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같은 구조란 얘기야. 그럼 PX라는 애를 대충 구조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PX를 알 수 있다. 더하기 2X 더하기 3을 하게 되면 그 구조가 AX, X-1이랑 같다고 하니 PX는 전개해서 2차 함계수는 A야, 음수고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묶어주고 3 넘어가니까 마3 이런 식으로 PX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PX를 알아냈다. 근데 PX 보니까 전부 다 A밖에 없는 거죠. A만 알면은 PX를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조건까지는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럼 나 조건에서 얘까지 같다고 하면 중근 걷는 구조다 라고 또 구조를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 나를 이용하면은 PX를 그대로 써.
a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3px 넘어갈게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부호 더 바뀌니까 더하기 3x 더하기 2는 0이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이 구조는 또 판별식이 0이 되는 구조다. 그러니까 a를 확정해라. 이런 얘기인 거지. 얘네가 3이고 마이너스 2니까 1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 a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거죠. 여기에 판별식을 구하게 되면은 판별식은 1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것이 0이 돼야 되는 것이고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a니까 플러스 2a가 되고요. 더하기 1이 0, 엄마 완전 제곱식이 되네. a 값이 다행히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당연히 음수가 되는 것이고요. 다른 애는 없었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됐단 말이야.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더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x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a 너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넣어보니까 그때의 px는 마이너스로 시작 1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돼요.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질 거고 정답은 마3이 되겠습니다. 1번이에요. 16번이요. 한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BC의 중점을 P라고 해요. 그러면 둘 다 1이 될 겁니다. 선분 PQ의 길이를 X라고 한대요. 여기 PQ 길이가 X 이렇게 잡아주셨고요. 라고 할 때 원하는 거는 AQ제곱 더하기 BQ제곱 그리고 CQ제곱 요것들의 제곱의 합이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M을 갖습니까? 그 A와 M을 구해보세요가 문제거든요. 그럼 길이를 알아요. 1하고 X 아니까 이 BQ 길이는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루트를 씌워요. 얘도 그렇습니다.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루트 씌운 게 CQ가 되는 거지. 그리고 BQ 길이는 2대 1대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루트 3이 되는 거잖아. 전체 길이가 루트 3이란 말이야. 그럼 AQ 길이를 표현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루트 3에서 X를 빼면 되죠. 루트 3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서 길이를 다 구했거든요. 각각의 길이를 다 알아냈단 말이죠. 일단 AQ 길이는 이거고 BQ 길이는 이거고 CQ 길이는 이거니까 여기서 원하는 요거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Q의 제곱 더하기 BQ 제곱 더하기 CQ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제곱해요. 루트 3 마이너스 X의 제곱 이거 제곱해요. 루트만 없어져. 얘도 그럼 똑같아. 루트만 없어지니까 X제곱 더하기 1이다. X제곱이 모두 3개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2 루트 3X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 5가 되는 것이고요. 2차 형태니까 맨 앞에가 양수니까 최소값을 갖겠네요. 이렇게 되고 얘의 절반은 3분의 루트 3 제곱하니까 9분의 3 약분하면은 3분의 1 더해주고 빼주고를 바로 하시고요. 세배한 x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의 제곱 얘 나가면서 마이너스 1로 나가니까 플러스 5까지 하면은 플러스 4가 되네요. 그래서 x가 루트 3분의 1일 때 그때의 최소값은 4가 된다가 되니까 얘가 a고 얘가 m이에요. 물어봤어. a분의 m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a는 루트 3분의 1 4는 1분의 4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가운데 꺾기를 곱한 다음에 분모 얘네가 분자가 되면 되는 거니까요. 1은 1분의 4 루트 3이라서 정답은 4 루트 3이 되겠습니다. 3번이요. 다항식 3차식이 있는데요. 3차식이 2차식으로 나눠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게 얘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죠. x3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속의 구조가 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 그럼 옆에 걸 상상할 수 있거든? 딱 떨어지는 거니까요. 얘는 지금 x 3승이고 얘는 x 제곱이에요. 그럼 3차는 2차 곱하기 1차이므로 얘가 1차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 1차 중에서도 맨 앞에 개수가 1이 돼야겠죠.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얘도 1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x로 시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얘가 b잖아요. 그럼 상수항이 이렇게 곱해져갖고 b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도 또 다른 미지수를 잡아가지고 빚을 내느니 차라리 그냥 같은 최소한으로 만들어주면 좋은 거지, 미지수 개수를. 그래서 얘가 b가 되니까 더하기 b라고 해주면 이제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 비교법을 통해서 a와 b를 밝혀내면 되는 건데 전개해가지고요. x 3승의 개수는 어차피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로 우리가 설정을 해줬으니까 x 3승의 개수는 됐고요. x 제곱의 개수를 비교합니다. x 제곱의 개수가 왼쪽은 1입니다. 오른쪽은 b하고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b는 3이 되네요. 이제 x의 개수를 비교해. 왼쪽에서 x의 개수는 a고 오른쪽에서 x의 개수는 b가 3이니까 이거 지우고 3 쓸게요. b 너는 밝혔다. 넌 3이었다. 그러면 x의 개수는 마이너스 6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5네요. 그럼 a가 밝혀졌어요. a가 밝혀져서 a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요. 너 마이너스 5였다 라고 하고 쓸 수가 있고요. 이제 b는 또 3이로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다 밝혀진 거야? 얼떨결에 다 밝혀졌는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밝혀졌어. 근데 물어보기를 몫을 qx라고 한다 그랬거든. 근데 몫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qx구나. 그러면 qx는 x 플러스 3이라는 간단한 식인데, 그래서 q 물어봤거든. 근데 ab가 얼마입니까? a가 마이너스 5고 b가 3이니까 ab는 마이너스 15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5를 집어넣으세요 이런 뜻인 거고, 마이너스 15에다 3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2가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18번을 보는데 빗변의 길이가 c고요. 빗변이 c고 둘레가 10이래요. 둘레가 10. 빈 직각삼각형이 있었다. 구하라. 여기서 알려줬어요. BC를 A라고 한대요. 그리고 CA를 B라고 한대요. 다 더해서 둘레가 10이므로 A 더하기 B는 뭐니에요? 그러면 A랑 B랑 C랑 다 더하면 10이므로 첫 번째 기억에 들어가는 거는 A랑 B만 남기라는 얘기니까 A 더하기 B는 그럼 표현할 수 있어. C로. 10-C. 그러면 가에 들어가는 거는 10-C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가니까 10-C가 되겠죠. 10-C 이렇게 가는 다 일단 구했고요. 직각삼각형이므로 피타고라스를 쓴대.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므로 대입을 한 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므로 여기서 대입을 한 거예요. 변형을 한 거예요. 이걸 변형했대. 저기 다 알려줬어. 얘를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아니냐는 C제곱. 여기까지는 이해되는 부분이고, 이다. 기억을 니네 대입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기억이었거든. 그러니까 A 더하기 B 자리에다가 A-C, 10-C를 집어넣으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0-C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기억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여기다가 집어넣어 줬더니 10-C의 제곱 마이너스 2AB는 C제곱이다. 보니까 AB는 하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AB만 남겨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AB가 넘어가고요. 10, 100, 마이너스 20C로 C제곱은 없어집니다. 2 나눠주니까 AB는 그럼 50 마이너스 10C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나도 알아냈어. 나는 50 마이너스 10C인 거야. 구했다. 50 마이너스 10C. 뭐가? 곱이 그렇다는 거죠. 더한 것도 C로 표현했고 그러면은 곱한 것도 C로 표현했네. 얘네들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니? 다시 써보면은 A랑 B를 두 개 더한 것도 C로, 곱한 것도 C로 표현한 그런 상황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이거 곱이 지금 50-10C니까 여기는 합이 들어가고 여기는 곱이 들어가잖아. 2차 방정식. A, B를 두근으로 한다고 했으니까요. A, B를 두근으로 하는 식은 여기는 A와 B의 합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A와 B의 곱이 들어가는 거죠. 합 대신에 10-C를 집어넣고요. 곱 대신에 50-10C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방정식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왜냐면 A랑 B가 실수니까요.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하겠대.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구하면은 C의 범위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방정식 써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은 0이 되는데 합은 요거 넣는 거죠. 10마씩 곱은 50마 10C 넣어서 판별식을 이용해 보니까 판별식은 10-C의 제곱 마이너스 4A C 요것이 0보다 커나 같으면 C의 범위를 구할 수 있대요. C에 대한 2차식이니까. 그리고 C는 양수니까. 그쵸? C제곱 하나 있고 마이너스 20C 플러스 40C 그러니까 플러스 20C가 되고 100 마이너스 200 그럼 마이너스 100이 되나요? 는 0보다 커나 같다가 돼요. 그럼 C가 좀 벌어지거든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구하셔야 돼. 방정식을 구했더니 C는 딱 0이 되는 값을 구해볼게.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의 제곱 100에서 마이너스 100 더하기 100이니까 200이 돼요. 그럼 나오기를 마이너스 10 프라마이너 10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범위는 아예 작거나 음수보다도 작거나 또는 아니면은 아예 큰 애보다는 크면 되는 거죠. 그래서 C가 아예 크거나 같다. 이거보다 큰 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일단 이걸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C는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은 얘는 의미가 없죠. 얘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길이가 양수기 때문에 아 C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얘가 정답이 되는 거지. 좀 복잡하게 표현되긴 합니다만은 얘야. 그럼 다 조건에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는 그럼 뭐냐.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루트 2가 나왔어. 이건 이상이면 된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가나다를 다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상이면서 C는 5보다는 작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가나다 다 알아냈기 때문에 여기서 가나다에 알맞는 식을 물어봤는데 FC래요. 가가. 지금 가가 뭐였었냐면은 10-C였나? 했는데 이게 FC라고 했고요. 나는 뭐였더라? 50-10C였거든? 이게 GC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에 알맞는 수를 K라고 했는데 K는 그러면 다가 뭐였냐면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루트 2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K까지는 구했고요.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보다 보면은 25분의 K는 이거 마이너스 10으로 묶어줄게요. 플러스 10으로 묶어줄게요.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고 곱하기 F에다가 2분의 9를 집어넣으면은 10-2분의 9. 그래서 2분의 20에서 2분의 9를 빼니까 2분의 11이 되는 것이고 곱하기 또 2분의 9를 집어넣으면은 50 빼기 4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5가 되는 거죠. 1분의 5라고 쓰겠습니다. 약분하면은 5가 한 번, 5가 5번. 5하고 2가 10이랑 약분되니까 정답은 11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이 돼서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은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정해져 있고요. 그 그래프랑 또 직선이 또 정해져 있어요. 걔네들 둘러싸여 있는 내부에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에 있는 점은 안 돼요. 안쪽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경계점은 안 되고. 그러면서 X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 예쁜 점 있죠? 우리가 바둑판 무늬처럼 격자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점들의 좌표의 개수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궁금하거든요.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이 점들은 좌표가 과연 X좌표가 무엇이길래 그게 너무 궁금하다는 거죠.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냐. 얘는 음수 같고요. 얘는 양수 같죠. 같다고 잡아. 2차의 높이하고
1차의 높이하고 같아지는 지점의 x값이 궁금하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딱 떨어지지 않고 루트가 동반돼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5가 되네요. 그럼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5 하나 그리고 2 플러스 루트 5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하면 4 곱하면 마이너스 1 맞죠? 그래서 얘가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것이고 약간 음수. 그리고 얘는 2 플러스 루트 5가 됩니다. 얘는 2점 얼마 얼마기 때문에 얘랑 빼면은 마이너스 0. 얼마 얼마 되고 얘는 2점 얼마 얼마니까 2 더하면 4점 얼마 얼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둘러싸인 부분의 내부에 해당되는 애를 구할 때 정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0부터 따져봐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얘가 마이너스 0. 얼마 얼마니까 0일 때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4점 얼마 얼마니까 4까지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0일 때, 4일 때, 그리고 중간에 있는 1일 때, 3일 때 이것도 따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라인을 비교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러려면 각각의 높이를 알면 되는 거잖아. 0일 때의 높이 구해준다거나 이런 좌표만 좀 잘 알 수가 있다면은 그 사이에 이제 정수인 점들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알 수 있죠. 왜냐? 이미 x가 정수인 점은 미리 다 구해놓은 거니까요. 이렇게 x는 이미 0, 1, 2, 3, 4 정수 따져놨고요. 그때 높이만 정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구해보는데 그럼 좌표를 구해보셔야 돼요. 쉬운 거는 직선이니까 0일 때는 얘가 2층, 3층, 4층, 5층, 6층이 되고 이제 이 곡선에다가 집어넣어봐. 곡선에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여기 있구나. 0을 집어넣으니까 얘 1층이었네. 1층. 그리고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층. 2 집어넣잖아. 4 빼기 6 마이너스 1. 2를 집어넣으면은 4 빼기 6 더하기 1인가요?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1이네요.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런데 1하고 2가 대칭 구조를 갖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림을 좀 내가 선을 막 아무렇게나 긋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3을 집어넣으면은 1이에요. 이게 또 그림이 약간 엉망이긴 한다. 3이 약간 오른쪽으로 가야 돼. 얘가 1이거든요. 1층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구해주시면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점이 있느냐. 0라인은 없어요. 0라인은 1하고 2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없겠지. 마일라인은 지하 1층이 1라인은 지하 1층부터 시작하니까 0층, 1층, 2층 3개가 있어요. 2라인은요.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안 되잖아. 0, 1, 2, 3까지 있어요. 4개. 3라인은 얘가 1이야. 얘가 1이야. 0이 아니라 1이니까 2, 3, 4가 있어요. 3개가 있고 4라인은 4라인을 계산 안 했네. 4를 집어넣어주면은 16 마이너스 3, 4, 12 더하기 1 5가 되네요. 이거 진짜 그림이 너무 말이 안 된다. 5하고 6이잖아? 5하고 6이니까 정말 그랬어야 돼. 얘가 약간 더 이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네, 해서 5하고 6 사이에는 없어요. 정수가 없다 보니까 얘네들만 더해주면 되거든. 10개입니다. 정답은 5번. 20번이에요.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항등식이에요. 다음과 같은 항등식에서 만족할 때 p1의 값을 합하라. 여러 개가 나오나 봐요. 그러면 왼쪽 식을 보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어 있거든. px는 다항식이야. 몇 차겠니? 얘를 제곱했더니 2차가 나오잖아요.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3a x 더하기 2a 제곱 더하기 4가 되잖아. 얘가 지금 2차란 말입니다. 어떤 다항식을 제곱해갖고 2차가 나왔어. 그럼 안에 거는 몇 차란 얘기죠? 1차란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px도 1차가 되는 거예요. 어떤 1차식이 있었나봐. 근데 거기다 2 더하도 1차식이잖아. 그걸 제곱했어.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고로 두 개가 정말 똑같다고 하면은 너도 완제가 되라. 너도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왼쪽을 전체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으니 너도 전체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판별식 D가 0이 되는 구조 자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배한 A, C 이것이 0이 되는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0이 되게 하는 A 값이 2차니까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일단 장착하면 얘가 진짜 완전 제곱식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제곱은 제곱과 같다라고 해서 알맹이끼리 완전히 같거나 알맹이끼리 부호가 완전히 다르거나 해가지고 px를 완성하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값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으면 더하라.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완전 제곱식 구조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a 값을 구해보면은 9a 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다. 그래서 a 제곱이 16이 나와. 그럼 a가 4 아니면 마사가 되는 거잖아요. 먼저 a가 4일 때가 있을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4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집어넣어 보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첫 번째, a가 4일 때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6의 2배 32에다가 4 더하니까 36. 그렇지. 그러니까 x-6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마사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마사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12x 똑같이 36이 돼가지고 뭐지? x 플러스 6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크게 봤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 요 제곱이요. 첫 번째 요 제곱과 같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제곱과 같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제곱끼리 똑같을 적에는 이 제곱과 이 제곱이 똑같다. 그 말은 알맹이 px 플러스 2와 x-6이 완전히 똑같을 수도 있고 반대 부호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 저게 이 안에 있는 식하고 완전히 똑같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완전히 반대 부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내 생각에는 4개가 나오나? 그리고 그 4개를 더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될까? 일단은 방향을 잡아놓을게. p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그거를 2를 더해가지고 제곱을 했어요. 그게 x-6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px 더하기 2를 제곱한 식이 뭐랑도 같을 수 있냐? x 플러스 6의 제곱과 같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두 가지가 나누게 되는 거죠? 사실은 px 더하기 2가 x-6과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px 더하기 2가 완전 반대부 마이너스 x 더하기 6과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px 더하기 2가 x 더하기 6으로 완전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곱해서 같은 거니까 반대부일 수도 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여기다가 p1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위에다 1을 집어넣으면 p1은 마이너스 5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7이 나오고요. 여기다 1을 집어넣어 주면은 5니까 3 나오고요. 1을 집어넣어 보면은요. 7이니까 2 빼면 5가 나오고요. 1을 집어넣어요. 마7에서 1을 빼니까 마9가 나오게 되네요. 이게 P1이 나올 수 있는 값들이거든요. 그럼 그것들 다 더하라고 했으니 8이니까 마이너스 8.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해되시나요? 제곱끼리 같을 때는 이 안에 있는 알맹이가 완전히 똑같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안에 있는 게 서로 반대 부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6의 제곱과 마6의 제곱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완전히 반대 부호가 될 수도 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1과 2 사이에서 관찰할 거예요. 2차 함수 꼭지점이 A, B예요. 이 꼭지점의 X좌표가 좀 중요하겠죠. 너가 어디 살고 있냐, 이 A가 위치하는 곳이 이 정의역의 왼쪽이냐, 정의역 안에 있냐, 정의역 오른쪽에 있냐가 중요합니다. 최소값이 5라고 했으니까 때에 따라 다르겠죠.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1과 2 사이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얘네가 1과 2야. x는 1, x는 2 이렇게 있는데 우리 주인공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긴 한데 여기에 지금 a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생겨요. 여기에 a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이에. 그럼 그림이 이렇게 생기겠죠. 또 아니면 이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보이는 거는 여기만 보이는 거니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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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그때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하면은 1을 집어넣는 게 최소값이 될 것이고 얘는 a를 집어넣는 게 최소값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때는 오히려 감소하니까 2일 때가 최소값이 될 거예요. 그게 오라는 거죠 지금요. 그럼 먼저 생각해보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이 a가 꼭 시점 좌표인 a가 1보다 왼쪽에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그럴 때 최소값은 뭐라고요? 1을 집어넣은 것이다 라고 해서 F1 그럼 1을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1을 집어넣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1 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지금 일단 필요하면 쓰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A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라고 할게요. 이 사이에 있을 때. 등호는 여기에 포함해도 되고 여기에 포함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사이에 있을 때는 최소값이 누구냐? 하면은 A 자신을 집어넣은 함수값이에요. FA. 근데 FA는 이미 알아요. 아까 여기는 귀찮아서 안 쓴 거고요. A를 집어넣으면은 없어지니까 B가 되는 거죠. A일 때는 B다. 그래서 FA는 우리가 아니까 쓸게요. 엄청 간단하니까. 세 번째로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있거든요. 완전히 오른쪽으로 꼭 시점에 갔어. 그러면 그때의 최소값은 바로 2를 집어넣은 값입니다. F2. 요렇게만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기억을 보니까 A가 2분의 3이거든? 2분의 3이라는 건 뭐야? 1과 2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기억에서 A가 2분의 3이다. 그럼 바로 이 케이스야. 그러면 최소값이 B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최소값이 오라고 했으니까 얘가 오라고 여기서 말할 수가 있는 거지. 2와 3 사이일 때는 꼭 시점 자체가 최소값이 된다. 근데 꼭 시점 y좌표가 B니까 B가 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은 맞는 거예요. A가 2분의 3일 때 한번 생각해 봤고 그럼 B가 오다 라는 거고 두 번째 니은 A가 만약에 1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이제 구해 보시는 거죠.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여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는은 여기 붙여도 되고 여기 붙여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그때 최소값이 F1이니까 1을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다 F1을 집어넣어 주니까 1을 넣어주니까 F1은 최소값이 F1인데 F1은 1-A의 제곱 더하기 B다. 근데 그게 5다 이런 얘기죠.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A가 딱 1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A가 여기가 1일 때도 최소값은 F1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FA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A가 1이니까 똑같으니까 같거든요. 그래서 F1이 5다라고 해서 이 식을 좀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B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의 2고 1을 빼니까 더하기 4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괜찮네. 니은도 참이 되겠습니다. 근데 디귿이 문제잖아요.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그러면 4분의 29입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서 B를 A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A 더하기 B라고 하는 식을 한 문자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A와 B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면은요. 이것도 지금 그쵸? 보세요. A가 1보다 작을 때도 B를 A로 표현했잖아요. 왜? 최소값이 5라는 힌트가 있었기 때문에 1을 집어넣은 값,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값이 5다라고 하면은 A와 B의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때 B는 하고 식을 쓸 수가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또 여기서는 최소값이 5라고 했으니까 B 자체는 그냥 무조건 5가 되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에서는 최소값이 5다라고 했으니까 이 자체가 그냥 5가 되니까 B의 값은 5로 결정이 나는 거고 여기서는 세 번째는 최소값이 우리 A 더하기 B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요. 문제를 잠깐 적어보고 우리는 A 더하기 B의 최대값이
아까 4분의 29였나? 2분의 29였나? 그거라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걔를 상상할 건데, 그럼 F2는 뭐냐 하면은 2-a 제곱 더하기 b였어요. 근데 이럴 때는 얘가 최소값이니까 얘가 5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b는 하고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b는 하고 표현해보면은 -a제곱 더하기 4a로 넘어가고 4를 빼니까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a와 b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세 가지로.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a 더하기 b를 구해보세요. 해볼 건데 첫 번째로 a가 만약에 1보다 작을 때요. 그럴 때 a 더하기 b라는 것은 뭐냐? 아이고 안 보이네요.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은 a는 그냥 a고요. a는 그냥 a고 b 자리에다 요걸 집어넣는 거예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다. 이렇게 해서 한 문자로 통일을 시켜줍니다. 통일을 시켜줘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2차의 구조니까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4가 되는데 묶어주면은 -a 3의 절반은 2분의 3 걔를 제곱하니까 4분의 9 4분의 9를 더해주고 빼주고 하면은 2분의 3이 되는 거죠. -2분의 3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얘가 4분의 9니까 뒤에가 4분의 16이 나오려면은 4분의 25가 더 더해줘야 되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때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면은 이 그림을 그려보셔야 되는 거죠. A가 있고요. 위로 볼록이에요. A가 2분의 3일 때 최대값이 4분의 25가 되는 건데 4분의 25 실제로 우리 A는 1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보고 있거든요. 1보다 작은 범위. 그러니까 여기가 1보다 작은 범위는 이쪽이란 말이야. 그럼 그때의 그림은 이렇게만 가능해요. 따라서 x 대신에 1을 한번 집어넣은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x가 아니겠구나. 여기서는 a라고 표현해야겠구나. 이게 a축이니까. 그래서 a가 1일 때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a 대신에 1을 여기다 집어넣는 게 더 편하겠네요. 1을 집어넣었더니 -1 더하기 3 더하기 4 그러면 6. 그래서 최대값은 여기서는 6이 나와요. 더 큰 수는 나올 수 없다는 거지. a 더하기 b라는 값이 가장 큰 값은 6밖에 안 된다. 언제 그러냐 하면은 a가 1일 때 a가 6을 하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a는 1보다 작다라고 하고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a가 1일 때 근데 작다니까는 또 는이 붙을 수가 없잖아. 그럼 우리가 작다니까 6보다 작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가 빵꾸 뽕이에요. 얘는 a가 1일 때는 6이긴 한데 a가 1이 안 되는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빵꾸가 뽕 뚫어지면서 최대값을 여기서는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지만 6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4분의 29는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값이 4분의 29는 안 나와. 안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는 a가 1과 2 사이였을 때였거든요. b는 고정이에요. b는 최소값이니까 무조건 5로 고정인데 a가 유동성이 있어. 그러면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오면서 1일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6이 되는 것이고요. 최대값은 2면서 7인데 는은 안 붙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최대값을 구하라.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뭐냐? 7보다 작습니다. 7보다 작다. 7보다 작다. 여기서는 6보다는 작다가 나오지만 여기서 6 이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어질 수 있지만 7보다는 작게 또 나오게 되네요. 자, 세 번째로 a가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a랑 b를 한번 더 해볼게요. a는 그냥 a고요. b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문자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다. 왜?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식으로 통일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고요. -a제곱 더하기 5a 더하기 1이 되는데 -a제곱 -2분의 5의 제곱이 되고요. 2분의 맞나? 절반은 2분의 5 그쵸? 그럼 얘가 더하기 4분의 25가 되는 거니까 1이 나오려면 -4분의 25니까 더하기 4분의 29가 돼요. 요렇게. 그럼 얘도 그림이 위로 볼록이 되는데 경계가 2분의 5예요. 대칭축이 2분의 5가 되는 것이고 근데 실제 a가 될 수 있는 범위는 2 이상이래요. 여기가 2잖아 다행히. 그러니까 2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때의 그림은
요렇게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 A 더하기 B가 얘가 될 수가 있구나. A가 얼마일 때 2분의 5일 때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2분의 5라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2분의 5라면 얘가 죽으니까 최대값은 4분의 29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절대 최대값이 6보다 작거나 7보다 작아서 결국은 여기까지는 7보다 작은 범위가 나왔어. 근데 얘는 7보다 훨씬 큰 4분의 28이 7이니까 뭐 훨씬 크진 않지만 4분의 29가 나올 수 있다. 현실적으로. 언제? A가 2분의 5일 때 그렇다. A가 2분의 5면은 여기다 2분의 5 집어넣어서 B의 값을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얘가 나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별로 나눠가지고 구했고,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기억, 니은이 다 맞았거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옳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4차 방정식 서로 다른 네 실근이래요. 네 차례대로 이렇게 크기가 있는데 그럴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5래요. 거기서 A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A가 도대체 얼마길래 차례대로 작은 거 두 개 제곱해서 더하면 5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식이 4차식이긴 한데 복 2차식이거든요. X제곱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4승, 2승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X4승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는 0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이 있었어.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하면은 X제곱이 뭐죠? 마이너스 1 하나 그리고 X제곱이 마이너스 2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X제곱 1이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고요.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어요. 이렇게 커플로 존재합니다. 해가. 그러면 지금 요것처럼 비교하자면 제일 작은 해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마이너스 1 되면서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 그쵸? 그 말은 여기 있는 X 대신에 일단 제곱은 조금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이 들어가서 참이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참이 된다 이런 뜻이죠. 서로 반대부호가 들어가도 참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나머지도 반대부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루트 2가 들어가서 참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도 들어가면 참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켤레라고 비슷하게 느낌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얘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반대부호도 있다. 얘도 반대부호가 있다.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데 얘네들의 제곱의 합이 5인 경우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4개는 완전 다 다른 애들은 아니에요. 다른 애들은 아니고 서로서로 같은 거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치환할 수 있거든요. 얘를 우리가 이제 치환을 생각해 보면은 치환하면은 아까는 근이 이렇게 다 달랐어. 그죠? 얘를 x제곱을 x로 한번 치환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나는 2차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되는데 여기에 근이 1하고 2예요. 그러면 여기에 근은 그럼 뭡니까? 라고 했을 때 x제곱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x의 제곱이 근이 되는 거죠. x의 제곱이 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환을 했으니까 얘네가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베타든 베타든 제곱해서 이거의 근은 베타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알파의 제곱이 이거의 근이 되는 거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은 여기서 있는 문제로 다시 가서 보면은요. 보기차식 x4승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9 x제곱 더하기 4는 0이 있었어요. 얘네들의 근이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알파, 베타가 작은 근이고요. 감마, 시그마를 얘네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어도 참이고요.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어도 참이 되겠죠. 어차피 제곱이다 보니까 양수음수 들어가는 값은 같으니까 니네가 집어넣어서 성립하면 얘네도 집어넣으면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요.
얘네는 이제 음수가 되는 거고 얘는 양수가 될 수도 있겠지. 난 치환을 할 거예요. x제곱을 x라 치환하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9x 더하기 4는 0인데 아까 이 위에 있는 애들의 근은 얘네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은 제곱하는 거잖아요. x를 제곱해서 이제 x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참이 되느냐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 둘 다 제곱해서 이제 여기 대신에 x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두고는 알파 제곱이 근이 될 수 있고요. 또 베타, 얘네 둘 마이너스 베타, 베타가 있었는데 걔네들을 제곱해서 이제 x라고 써잡아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대신에는 또 베타 제곱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말이 되죠. 얘가 알파 제곱이 돼야 x는 x 제곱이 알파 제곱이니까 알파도 되고 마이너스 알파도 되는 것이고 또 x 제곱이 베타 제곱이 돼야만 x도 베타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 베타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잘 생각해보면은 이해가 되는 대목이지만 이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그래 여기는 여기에다가 x 대신에 알파랑 베타랑 마알파랑 마베타가 들어와서 참이라면 여기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들어오면 참이 되겠죠. 왜? 알파 제곱이 들어와도 알파의 4승이 되는 것이고 여기 알파 제곱 들어오면 알파 제곱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똑같은 형태의 4승, 2승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먼저 잘 생각해 주세요. 원래 식의 근은 이렇게 네 종류, 밑에 식의 근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된다 라는 걸 알았어. 이제 근과 계수관계 쓰면 되는 건데 그럼 밑에 거에서 이 두 근이 더한 게 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근과 계수관계 위해서 얘네 둘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띄고 얘만 되겠죠? 마이너스 붙이고 a분의 b니까요.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a 마이너스 9가 뭐가 되면 됩니까? 5가 되면 된다. 그래서 2a는 14니까 a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답은 7 되겠습니다. n은 10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100 이하만 따질 것이고요.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모든 n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총 원래 100개잖아요. 100개 중에서 몇 개가 저걸 만족합니까? 이런 얘기인데 1-i를 2n승 했어요. 근데 2n승 했다는 건 뭐야? 2승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n승을 하면 되는 거죠. 2제곱 먼저 해주고 n제곱을 해줄 거예요. 근데 1-i의 제곱은 무엇인가요? 이 제곱은 앞에 거는 1, 마이너스 2i 뒤에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i가 돼요. 그래서 왼쪽 식을 얘를 만약에 n승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2n승이니까 2 곱하기 n승 이렇게 그것은 결국 이거를 n승 하는 거랑 같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얘를 n승 한다 그 말은 얘를 n승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마이너스 2도 n번 곱하고 그리고 i도 n번 곱하겠다. 그러므로 이 식을 다시 한번 짝 써보시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이너스 2의 n승 그리고 i의 n승 따로따로 썼어요. 마이너스 2도 n승하고 i도 n승 했어. 그게 바로 2의 n승 i랑 같아지는 그런 n을 한번 따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n이라고 하는 수는 이제 i가 남아야 되니까 절대 짝수가 되면 안 되거든요. 짝수가 되면은 i의 짝수승은 i가 사라지잖아요. 1 아니면 마이너스 1 되기 때문에 i가 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n은 무조건 홀수가 돼야 돼. 그럼 일단 50개로 좀 줄여지게 되는 거죠. 전체 1부터 100까지 중에서 50개 중에 답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홀수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쵸?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홀수가 있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홀수가 있어. 그걸 보면서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얘는 홀수니까요. 홀수야? 그럼 홀수면 홀수가 아니어도 되나?
홀수겠죠? 홀수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얘가 홀수가 들어가면은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긴 해요. 하지만 얘가 가끔은 마이너스를 뱉기도 하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거기서 한번 n부터 넣어보도록 하는 거예요. 나 홀수만 넣어볼 거예요. 짝수는 가당치도 않아요. n이 1이 들어갔어. 1이 들어가면은 왼쪽 마이너스 2의 n승과 i의 n승 하고요. 2의 n승 i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n 대신에 1을 집어넣는 거지. 여기다가 n 대신에 1을 집어넣었다 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2i고요. 얘는 2i예요. 안 돼. n 대신 3 넣어봐요. 마이너스 2의 3승이고요. 마이너스 i예요. 2의 3승이고 i예요. 괜찮은데? 이 마이너스가 얘랑 만나서 플러스가 되어줘요. 언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일 때. 왜? 아까 말했듯이 마이너스가 무조건 홀수승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얘는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플러스로 바뀐 것처럼 보이니까 이 n은 홀수는 홀수인데 4로 나누었을 때 뭔가 나머지가 3이 되는 그런 수가 되어야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를 뱉어야 얘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3은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5를 집어넣어 보니까 5는 마이너스 2의 5승 곱하기 얘는 또 그냥 i가 됩니다. 4개를 버리니까요. 얘는 2의 5승 i 가당치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n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어서는 절대 안 돼. 왜? 얘는 무조건 i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가 남잖아. 그래서 너네들은 안 되겠구나. 그럼 한 번 더 확인 작업 7 한번 집어넣어 봅니다. 마이너스 2의 7승 곱하기 i의 7승은 또 3개가 남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2의 7승 i랑 똑같니? 그냥 똑같아.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수들의 모임이구나 라는 건데 전체 100개 중에서 그쵸?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네, 1이네, 2이네, 3이네가 다 똑같죠? 예, 그러니까 100 나누기 4 하면 되니까 25개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25개. n은 25개가 된다. 그럼 그 25개를 다 한번 일일이 써보세요 라고 한다면 내가 적어드릴게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수들이니까 3, 7 이런 식으로 가서 저기 마지막으로 가면은 99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되잖아요. 그럼 이 개수를 구할 때는 여기다 1씩만 더해도 돼요. 1씩만 한번 더해보세요. 그러면 4의 배수들이 나오거든요. 4, 8, 12 해서 25 1씩 더하는 거니까 100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개수를 쉬어도 4의 배수가 총 25개가 있는 거니까 정답은 25개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28번입니다. 연립 부등식이 있는데요. 둘 다로 만족하는 정수 x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정수입니다. 아예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겹쳐도 괜찮지만 그 안에 정수는 없도록 해라. 자, 이렇게 돼서 A 범위를 물어봤거든요. 최대값을 m, 단 a는 2보다는 크니까 명심하세요가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 거 인수분해 됩니다. 문자가 섞였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야. 1번 먼저 인수분해 하면은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이 나오도록 잘 지그재그 하면 되는 거니까 또 사이에 낍니다. x 내려주시고요. a제곱과 3. 오, 너무 괜찮은데?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x 마이너스 a의 제곱 x 플러스 3이에요. 그런데 마3 나오고 a제곱 나오잖아요. a는 2보다도 커요. 그러면 a제곱은 4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4가 나오고 마3 나오니까 사이에 끼는데 마3이 왼쪽에 끼고 a제곱은 이쪽에 끼는 게 당연한 거지. 4보다도 큰 애니까 이렇게 1번을 구했고요. 두 번째 것도 인수분해 당연히 됩니다. 2번을 인수분해 해보면은 x제곱 가운데 a마 9가 나오면 되는구나. 근데 마침 또 곱해졌구나. 땡큐 벌어지는구나. xx 해주시고 9하고 a 해주시는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x 마이너스 9 x 플러스 a가 벌어지는데 얘는 9지 얘는 마이너스 a야. 그럼 마이너스 a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방향이 바뀌어서
마이보다도 작은 애야. 범위를 따지라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도 더 작으니까 더 작은 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보다도 더 작고 작은 놈보다는 더 작거나 큰 놈보다는 더 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구했다. 구했다. 각각의 범위를 일단은 구했습니다. 얘가 첫 번째 범위고요. 얘가 두 번째 범위가 돼요. 얘네를 잘 수직선에다가 겹치게 해도 되고 안 겹치게 해도 되는데 생각해보면은 얘네들 사이즈가 좀 있잖아. 그쵸? a제곱은 4보다는 크다. 4보다는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a는 마이보다 작아요. 얘는 마이보다 작다. 이런 거를 살짝 그래도 고려하면서 그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얘네들이 안 겹치면 땡큐고 겹치면 정수만 없어도 돼. 살짝 겹치는 건 괜찮다는 거야. 너무 깊이 겹치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그럴 때 a의 최대값을 m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려봐야겠다. 확실한가? 마3하고 9는 보이네요. 마3을 찍어볼게. 9 찍어볼게. 있다고 치고 얘는 그러면 9보다는 크다니까요. 이렇게 일단 그려보고요. 얘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잖아. 이거 애매한데?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서 마이너스 2보다는 작게 그릴 거예요.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나도 잘 모르겠어요. 자, 얘는 4보다는 또 거시기한 거잖아요. 4보다는 또 크다 보니까 쟤는 마3은 또 고정이 됐습니다. 마3은 고정됐고 4보다는 커요. 네, 이걸 정확하게 그리려니까 좀 애매하긴 하구나. 그냥 아무렇게나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a가 있다. 제곱이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 a를 마이너스 2보다는 더 작은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살짝 겹치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a입니다. 얘네들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일단 그려봤거든요. 변동이 가능한 애들은 얘네가 지금 조금씩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준은 있어요. 마이보다 작고 4보다 큰 기준은 있긴 있지만 조금씩 변화하면서 움직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정수 A가 좀 만족하는 정수가 없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정수가 나올 리가 없어. 왜냐하면은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 마이너스 2라는 라인을 넘어올 수가 없거든? 얘가 이거 넘어올 수가 없어요. 이 왼쪽이에요. 마이너스 2의 왼쪽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경계선이 되는 거죠. 경계선. 이 A는 마이너스 A였구나. 그냥 A가 아니라 자, sorry. 이 마이너스 A는 절대 마이너스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 빨간 선을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수가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죄송한데 내가 높이를 너무 달리게 했네요. 마이너스 A랑 9가 높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9도 좀 높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높이로다가 얘랑 같은 높이로다가 그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이보다 작고 9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A보다 작고 9보다는 크게 내가 그림을 그렸잖아. 근데 이 왼쪽 부분에서는 정수 부분이 나오지를 않아요. 정수가 아예 없어. A가 뭐든지 상관이 없어. 이 범위만 만족하다면은 절대 정수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쵸? 마이를 넘어올 수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는 항상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겹치는 부분에 정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신경을 끄시고 여기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A제곱이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왜? A제곱은 4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4가 딱 있어. 경계가 있단 말이야. 이거의 오른쪽으로만 가면 돼요. A제곱이요. A제곱이 계속 가고 싶겠죠. 가고 싶어. 그때 A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한 거야. 조금만 옮겨볼게요. 그러면 좀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계속 4보다만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다. 왜? 10이 만약에 여기 어딘가 이렇게 넉넉하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까지는 겹쳐도 요만큼만 겹치잖아요. 근데 겹치긴 겹쳐. 겹치는데 이 안에 정수는 없어.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뭐가? A제곱이 일로 와도 9보다 약간 더 커도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 더 와서 뭐 이렇게 와도 어차피 사실은 똑같은 거죠. 어디까지? 10까지.
a제곱이 이렇게까지 와도 어차피 이 두 개는 사실 같은 그림을 내가 그려준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만약에 얘가 지금 빵꾸뽕인데, 그쵸? 빵꾸뽕인데 10까지 딱 왔어요. 이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왔어. a제곱이 딱 10에 왔어.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1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a제곱이 등호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빵꾸 뽕으로 내가 그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a제곱 자체가 얘가 10이 된다 하더라도, a제곱이 딱 10이 된다 하더라도 겹치는 구간에는 얘도 빵꾸 뽕, 얘도 빵꾸 뽕. 그러니까 전혀 9하고 10 사이니까 정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a제곱은 10이 돼도 상관이 없고 더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넘어갔다고 쳐볼게요. 10을 넘어가서 이렇게까지 갔어요.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죠. 왜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마이너스 9하고 이 값 사이에 10이라는 정수가 존재하잖아요. 겹치는 부분에. 왜냐? 마이너스 9보다는 크거나 같은 것이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였지? 여기서부터였죠? 마3부터 해서 a제곱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얘가 만약에 a제곱이라고 하면은 이 범위 안에 얘가 겹치게 되는 거죠. 이만큼이. 겹치게 되니까 그 안에 정수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따라서 a제곱이 10까지는 와도 괜찮은데 10보다 더 커지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냥 딱 여기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a의 최대값을 m이라고 했으니까 a는 그러면 가장 큰 게 루트 10이 될 것이고요. 제곱이 10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그때 최대값이 m이 되는 건데 m은 루트 10. 근데 그걸 제곱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m을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도로 10이 되는 거죠. 좀 어려운 내용이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잘 구하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기 겹치는 부분은 전혀 고려할 게 없고 여기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그쵸? 그래서 a제곱이 어디에 정착하면 되느냐, 어디에 착륙하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9하고 10 사이에 하면은 안전해요. 절대 9하고 10 사이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정수가 없죠, 이 사이에. 그런데 a제곱이 딱 10이 되는 순간까지도 괜찮아요. 정수가 없어요. 근데 10의 제곱보다 약간 커지면 안 되는 거니까 a제곱이 10까지는 괜찮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px는 3차이고요. qx는 1차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px랑 qx랑 곱하면은 3차 곱하기 1차니까 4차가 될 거잖아요. 그 중에 3차를 소개했어요.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몫은 몇 차일까요? 당연히 1차가 되겠지. 그래서 가하 조건을 한번 써보면은 3차랑 1차를 곱했더니 2차 곱하기 1차가 되는 바람에 옆에 있는 거는 1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거의 다 알려주는 셈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 얘를 보면은 얘는 근데 실수를 갖지 않거든요. 근을 실근을 갖지 않고 허근을 가져요. 왜냐?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음수니까요.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9 빼기 12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음수니까 여기서는 허근을 갖게 되는 거죠. 허근. 자, 그렇게 일단 px, qx를 곱해봤어요. 나 조건을 보니까 나에서는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까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인데 오른쪽은 1차를 제곱했잖아. qx가 1차인데 1차를 제곱했기 때문에 2차라는 뜻이 돼요. 오른쪽이 2차가 돼야 되는데 px가 지금 3차 아닙니까? 3차인데 x 3승에서 3차를 뺐더니 2차가 됐어요. 결국 qx의 제곱이라서. 그럼 3차가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px는 3차긴 3차인데 맨 앞에가 1차 한계수가 1로 시작하는 3차식이다 라는 힌트를 준 거예요. 나에서. 그러니까 px는 그러면 맨 앞에가 1로 시작하는구나. 3차인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px를 보려고 하니까 나 조건에서는 px가 일단은 맨 앞에 1로 시작한다는 그런 힌트와 함께
이제 px와 qx의 관계를 알려주기도 한 거죠. 그 3차식에서 px랑 3차식을 빼게 되면은 신기하게도 그 몫으로 나오는 녀석의 제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힌트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q의 상수항이 음수래요. q는 상수항이 있을 텐데 1차식에서 1차식 ax 플러스 b에서 뒤에 있는 b가 음수입니다. 라고 힌트를 주었어요. 그럴 때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나 조건에서 px가 3차긴 3차인데 맨 앞에가 1로 시작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px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먼저 px를 어차피 3차 곱하기 1차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얘가 px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두 번째로 px가 여기 1차랑 또 힘을 합쳐가지고 나는 얘랑 콜라보 할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가능성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첫 번째는 px가 이것일 때 먼저 문제를 풀어줄 것이고요. px가 이 두 번째 얘랑 곱한 게 px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성을 두 가지로 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1번 케이스. 얘네가 px로 잡아보는 거야. 그러면 그때 모자랄 것 같아. 위로 올릴래. px가요. 전개해봅니다. 얘가 px라면 이런 가정 해보는 거지. 전개하니까 x의 3승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x 더하기 6x 마이너스 3 이라면은 그럼 그때는 qx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1차식이긴 하잖아요. 1차식. 근데 그 1차식이 반드시 그 1차식은 1차 한계수가 1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px만 1로 시작한다는 거지 qx도 1로 시작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얘를 1차긴 1차인데 ax, b라고 여기 지금 a와 b가 없죠? 라고 잡겠습니다. qx는 그러면 ax 플러스 b라고 잡을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나 조건에 의해서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나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얘에서 얘를 빼야겠죠? 부호 다 바꿀 거야. 마이너스 6x 더하기 3 이게 지금 뺐는데 그것이 qx의 제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qx 요거로 잡았습니다. 1차식 이것의 제곱이 돼야 마땅하다. 여기에서 이제 a와 b를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단 b는 음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왜냐면 q형이 음수란 조건이 여기 있었거든요. q형은 음수다. 한마디로 1차식의 상수항은 음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b를 음수가 되게끔 지정을 해줄 거예요. x3승은 없어지고요.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은 너무 반가운 수가 나왔죠. 1, 4, 4 얘네는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이 2x-4의 제곱이 돼요. 그럼 얘랑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안에 있는 알맹이가 정말 똑같으면 되겠다. 얘랑 완전 똑같아도 괜찮고요. 아니면 완전 반대 부호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곱이 다 커버해 주니까요. 그래서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ax 플러스 b가 그쵸? 이게 qx인데 이게 qx잖아 그치? qx가 2x-4가 되거나 or ax 플러스 b가 완전 반대. 완전 반대도 제곱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까 b가 음수라는 조건 때문에 너는 땡탈락이 되는 거예요. 넌 안 되겠다. 선택되었습니다. 그럼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럼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px 완성됐죠 지금? 첫 번째 케이스 답이 나오다니 허무한데 이게 px가 되고요. qx는 얘가 됩니다. qx는 이것이다. 라고 해서 다 알았기 때문에 문제에서 p2 더하기 q8 물어봤잖아. 그럼 p에다가는 2 집어넣고 q에는 8 집어넣어서 더하라. 2를 집어넣었더니 8 마이너스 16 더하기 12 마이너스 3 마8 4, 1 그러면 얘는 1이 되는 것이고요. 더하기 q8을 물어봤어. 그래서 8을 집어넣으니까 16 빼기 4는 12 정답은 13이라는 게 일단 나왔어요. 얘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 지금 첫 번째 케이스만 해봤거든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도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랄까
얘가 지금 px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px가 되는 거니까 얘랑 곱해져가지고 맨 앞에 3차항 계수가 1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ax 플러스 b라고 잡을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로 풀 때는 얘를 좀 수정해 주셔야 돼요. 얘랑 곱한 게 px라고 할 거기 때문에 맨 앞에 계수가 1이 돼야 되므로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b랑 헷갈릴 것 같으니까 상당히 여기를 k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x 플러스 k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때 px를 한번 구해볼게요. px는 얘랑 곱하는 거잖아요. 그쵸? 전개할까? 아니.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 x 더하기 k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x의 3승 더하기 k 마3 x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3k x 더하기 3k라 한번 잡아봤습니다. 얘가 만약에 qx라고 치면은 그러면 qx는 결정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얘가 몫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말이 되나? 잠깐만. 그렇죠.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얘랑 했을 때 얘가 qx가 되는 게 아니군요. 얘도 그럼 qx가 아닌데 그게? qx 맞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헷갈렸어요. px 곱하기 qx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당연히 얘네가 px면은 요거는 qx가 되는 거예요. 순간 길을 잃었습니다. px 곱하기 qx였구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px라고 하면 얘가 q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은 더 정확한 의미로 이라면 얘를 px라고 잡았다고 치면은 그때 qx는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 px 곱하기 qx가 얘네들이기 때문에 얘가 qx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x-1 이렇게 잡아놓고서 한 번 더 대입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나 조건에다 대입해보도록 할게요. 나 조건에서 뭐라고 했느냐. 빼라고 했거든요. 얘에서 얘를 빼래요. 그래서 x3승 더하기 10x 마이너스였구나. 마이너스 10x 더하기 13에서 px를 빼래. 얘네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3승 마이너스 k-3 그걸 다 바꿔야 돼. 마이너스 3k x 마이너스 3k 뺐어요. 이랬더니 그게 뭐가 된다? qx 제곱이 된대요. qx면 x-1이니까 x-1의 제곱이 된다 라고 해서 이걸 만족하는 k값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k값이 있으면 또 다시 또 qx도 완성이 되는 거고요. qx는 이미 완성됐구나. px도 완성이 되는 것이고 답을 넣어서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계산해 보려고 하니까 좀 복잡해 보입니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0 더하기 3 마이너스 7 x제곱이 되고 플러스 얘는 지금 x항이구나. 죄송합니다. x제곱은 그대로 얘가 돼요. 그래서 그냥 3마 k라고 쓸게요. 3마 k x제곱에다가 마 3 마 10 마이너스 13 플러스 3k 3k 마이너스 13 x 그리고 13에다가 마이너스 3k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항등식입니다. 나는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모두 성립하려면은 항등식이 돼야 되고 양변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럼 양변이 똑같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비교해 보니까 얘가 지금 1이 돼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k값이 1이 돼야 돼요. 근데 k가 만약에 여기다 1이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10이 돼버려요. 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얘를 항등식으로 만들 수 있는 k값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이렇게 잡았을 때는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케이스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풀었던 방식대로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요 두 번째 케이스는 안 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만 항등식이 깔끔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양식은 완전 똑같아요.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을 완전 똑같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성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냈던 답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fx, gx는 이차함수이고요. 모든 x에 대해 성립해요. 이차함수 fx는 f0, 그러니까 0일 때의 함수값 이상이다. 그 말은 0일 때의 함수값이 최소값이다. 그 말은 꼭 시점이 x는 0 위에 있고 아래로 볼록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fx는요,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x가 0일 때의 값, 얘가 정말 최소값이 되는 거죠. 모든 fx 값은 f0, 얘가 0, f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이상이라는 거지, 다. 봐봐. 위에 다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모든 fx는 이 점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fx는 항상 여기 있는 이 f0 이상이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최소값이다. x는 0이라고 하는 y축이죠. y축에 꼭 시점이 있다.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다, 이런 뜻이고요. 마찬가지 gx는 또 0을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 이하래요.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이란 얘기잖아. 얘는 최소값이란 얘기고요. gx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가지고 위로 볼록이고 0일 때가 최대였다. x가 0일 때.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0, g 0이 되는데, 대부분의 이 gx의 함수값들은 f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y축에 꼭 시점이 붙어 있구나. 폭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꼭 시점은 y축 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x는 0 라인에 있구나.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 나 조건에서. 그런데 f0은 정수래. 그러면 요 높이 있죠? 이 높이가 무조건 정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꼭 x축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이게 뭐 1, 2 될 수 있고 0, 마일, 마이 다 될 수 있다. 하여튼 정수다. 딱 떨어지는 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G0이라고 하는 거는 F0 빼면 4래. 그러니까 G0이 4만큼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림을 대충 그렸지만은 이 높이가 이 높이보다는 딱 4층 높다. 이런 얘기라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는 거죠. 어딘가 Y축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하나의 F를 그려주세요. fx가 있었어요. 근데 이 fx에 x는 0에서의 꼭지점 0, f0 아니겠습니까? 이게 딱 정수라는 거예요. 얘는 정수다. 딱 떨어지는 높이에 살고 있다. 그런데 4만큼 올라가. 하나, 둘, 셋, 넷만큼 올라갔어. 이 점이 바로 G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얘가 바로 G라는 그래프인데 얘는 0, G0이잖아. 근데 이 G0은 항상 하나, 둘, 셋, 네 칸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나에 다 만족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fx는 p만큼 올리래. 플러스 p, y축으로 p만큼 업한 거죠. p만큼 업했어. 그리고 하나는 y는 k라고 하는 세로 가로선을 하나 그려줄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만나는 교점이 있거든. 그게 바로 실근인데 실근의 개수와 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맨 위에 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함수를 두 개를 그리시는 거예요. 하나는 이거를 그리고 하나는 이거를 그리는 거죠. y는 fx 플러스 p. fx란 그래프를 p만큼 올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y는 k. 그러면은 높이 k를 나타내는 수평선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들의 지금 실근의 개수 했거든요. 근데 얘네 둘의 교점의 x좌표가 곧 실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라고 하면은 교점의 x좌표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교점의 개수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교점의 x좌표가 두 개 있다. 그러면 교점이 두 개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교점의 x좌표 개수가 실근의 개수예요. 이 교점의 개수가, 한마디로 교점의 개수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fx를 또 p만큼 내려. 이번에는 또 위로 볼록인 녀석은 p만큼 끌어내려. 그 그래프와 또 y는 k를 쫙 그려. 그랬을 때 또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건 뭐야? 교점의 x좌표의 개수니까 결국은 교점의 개수가 되겠죠. 그 교점의 개수가 서로 같게 되도록 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똑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수 k가 한 개뿐이래요. 정수 k.
그러니까 이거 y는 k를 그릴 때도 아무데나 그냥 y를 긋는 게 아니라 정수에서만 착착 긋나 봐요. y는 k란 그래프를 그릴 때 정수에서만 긋는 거야. 그런 게 딱 한 개만 성립할 수 있도록 p의 실수 p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고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할 때 그 두 개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p만큼 올리고 p만큼 내리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냥 fx 자체를 gx 자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p만큼 올리고 p만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p가 양수면은 그래 올리고 내리는 거지만 p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p가 음수라면은 내리고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일단 p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해보도록 할 건데, 만약에 p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p가 0이야. 사실은 페이크였어. 아무것도 안 올리고 아무것도 안 빼. 그럼 현재잖아요. 현재 얘가 F고 얘가 G란 말입니다. 그래서 F는 이걸로 표현하고요. G는 이걸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잡았다고 치면 그때 Y는 K를 하나 그릴 거거든요. Y는 K를 그리는데 그 Y는 K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정수니까 뭐 여기 딱 정수 되게끔. 얘네 모두 다 정수인 점들이에요. 하나씩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만약에 Y는 K를 딱 이렇게 그렸어. P가 0일 때. 그럼 파란 것과 또 교점이 두 개고요. 초록색과도 교점이 두 개예요. 그러면 K가 여기서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도 K 한번 잡아볼게요. Y는 K, K를 한 칸 더 올렸어. 그래도 파란색도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초록색도 두 개의 점에서 만나요. K를 살짝 아래로 했어. 이렇게 Y는 K를 잡았다고 하면은 또 초록색과도 두 개 만나고 파란색과도 두 개 만나는 거야. 그러면 저렇게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있잖아. 실근의 개수가 두 개씩이거든. F도 두 개, G도 두 개. 그러니까 뭐야? 그럼 같게 만들어주는 정수가 한 개가 아니라 지금 세 개인 셈이잖아요. 그쵸? 그럼 만약에 정수 K를 이렇게 잡았다고 쳐봐. 이렇게 되면은 파란 공간은 한 개, 초록색은 두 개 만나.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지. 실근의 개수를 같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왜? 초록색하고는 두 개 만나는데 파란색하고는 한 개 만나니까. 이런 K는 안 되겠죠? 올라갈수록 다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얘도 안 돼요. 초록색과는 한 개, 파란색과는 두 개 만나니까 너 안 된다. 그 밑엔 더더군다나 안 되겠지? 파란색과는 두 개인데 초록색과는 안 만나니까 개수가 두 개의 연계잖아. 그래서 이때 K도 안 된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K가 모두 세 개구나. 하지만 우리가 K가 정수가 세 개인 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 정수가 한 개였으면 좋겠어. 딱 only one, 딱 한 개. 한 개였으면 좋겠으니까 P가 0인 거는 안 되는 거죠. P가 0이라는 건 뭐야?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 위로 당기지도 않았고 밑으로 당기지도 않았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내가 P가 0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신 거예요. P가 0일 때는 K 값이 3개나 존재해. 안 되겠다. 그럼 뭔가 좀 움직여야겠다. 안 움직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P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지금 그린 그림은 원래 그림이에요. 그쵸? 여기 지금 4칸 차이만큼 납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내가 조금 움직여 볼 거야. 그럼 조금 움직인다는 얘기는 0과 1 사이. 지금 M이라고 하는 거를 M이었나? P였나? 헷갈리네. 네, M, P였죠, P. 네, P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P를 0과 1 사이만큼 움직여 볼게요. 조금씩 움직여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F를 P만큼 업시켰어. 근데 한 칸은 가지 않고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 본 거야. 0과 1 사이 그 한 칸의 약간의 움직임을 내가 잡은 거죠. 그러면 또 P를 빼는 거잖아요. 아까 GX에서 P를 빼는 거였습니다. GX에서 P를 빼는 거는 그러면은 약간은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칸은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만 내려오게 되는 거지. 자, 그럴 때 이렇게 되면은 그럼 Y는 K를 어떻게 그려야 몇 개가 되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는요. 여기서 한번 이럴 때 한번 Y는 K 잡으면은 두 개씩 만나겠죠.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그러면 정수 K니까 딱 저럴 때는 서로 실근의 개수를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도요. 해도 이 교점이 서로 똑같겠습니다만은 초록색, 하늘색에 전부 두 개씩 실근의 개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K가 있을 때 이때도 하늘색도 두 개, 또 초록색도 두 개니까 전부 다 F, X 플러스 P, GX 마이너스 P가 Y는 K랑 교점의 개수가 두 개.
서로 다 같게 만들어주는 K가 벌써 3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벌써 3개 존재하고, 만약에 그러면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파란색은 2개인데 초록색이 안 만나죠? 그러니까 이 K는 다 돼요. 이거 괜찮은데 이건 안 되는 거지. 왜? 파란색하고는, 그러니까 파란색이 뭐였지? F죠. F 플러스 P에는 2개의 교점에서 만나. 근데 초록색하고는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GX-P는 K랑은 교점에서 0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점에서가 같다고 볼 수 없는 거지. 하늘색은 2개인데 초록색은 빵개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 이유는 더 안 되고, 또 여기 마지막 요것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거죠. 초록색은 2개인데 하늘색은 안 만나잖아.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P가 조금 움직여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쵸? fx를 쬐끔 당기고 gx를 쬐끔 내렸더니 3군데나 존재하는 거야. 교점의 개수를 2개씩 갖게 하는 애들이. 그래서 얘는 곤란하다. 그럼 P가 딱 1일 때 한번 해볼게요. P가 딱 1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F를 한 칸 올리고 G를 한 칸 내렸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지금 색깔별로 해드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헷갈리네요. F를 한 칸 올렸습니다. 딱 올렸고, 그리고 G를 딱 한 칸 내렸어요. 한 칸 내렸어요. 이렇게 내렸더니 그때의 Y는 K를 한번 연결해 보면은 이렇게 딱 잡아줬어요. Y는 K 잡아주면은 초록색과도 2개, 하늘색과도 2개라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괜찮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했어. 그럼 하늘색하고는 2개인데 초록색은 1개다. 안 돼. 이거 안 돼. 실근의 개수가 달라. 또 만약에 이렇게 해볼까요? 초록색은 2개인데 하늘색은 1개야. 이것도 실근의 개수가 같지 않아.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고, 그럼 더 올라갔다 쳐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더더군다나 안 돼. 하늘색은 2개인데 초록색은 안 만나. 그쵸? 그럼 얘도 이제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더 이상 가면 갈수록 안 만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안 돼. 딱 1개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있기 때문에 P는 1이어도 좋다. 그럼 아까 0과 1 사이는 안 되니까 P는 1부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P가 1일 때 했죠. P가 딱 2일 때 한번 해볼게요. P가 그러면 이번에는 딱 2다. 2인 정수는 독특한 게 뭐냐면 만나게 돼 있어. 얘를 F를 2칸을 올렸어요. 그럼 이렇게 가겠죠. 이 점에서 이렇게 되고 특별한 케이스가 됩니다. 또 GX를 2칸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뽀뽀 쪽으로 하는 거야. 뽀뽀 쪽. 자, 그럴 때 Y는 K를 그린다면은 Y는 K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린다면은 초록색과도 하나의 점에서 만나고 또 하늘색과도 하나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뭐야? 예, 이거는 교점의 개수를 같게 만들어주는 K값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이건 괜찮아.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요, 하늘색은 2개, 초록색은 안 만나. 안 되겠죠? 또 올라가서 더 안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도 더. 초록색은 2개인데 하늘색은 안 만나. 그럼 여기 K가 있어도 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더 이상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거니까 P가 2일 때도 K는 1개가 되는 겁니다. 요거 괜찮고요. 요거 괜찮아요. P가 1일 때, 2일 때 다 괜찮았어. 그럼 P가 1과 2 사이일 때는 어떨까라고 해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한 칸 더 올리면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1과 2 사이를 한번 내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좀 약간 과연 가능할까 궁금하니까 이렇게 1과 2 사이. 그리고 얘도 한 칸 반을 내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또 그려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도 그림은 조금 애매하지만 정중앙에 지금 요 라인에 딱 만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Y는 K라는 정수를 딱 가지고 있을 때 초록색도 하늘색도 2개씩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점은 2개, 0개, 또 2개, 0개 해서 안 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 만약에 P가 딱 정수가 아니어도 P가 1과 2 사이일 때도 우리가 이렇게 실근의 개수를 갖게 하는 K 정수값은 하나밖에 없다.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부터 2까지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3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만약에 P가 딱 3이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P가 3이면은 3칸을 올리고 3칸을 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3칸을 올리니까 2점을 지나요. 3칸을 올렸습니다. F를. 얘를 3칸을 내려요. 뚱뚱뚱 내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색깔을 달리 해야 되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P가 3일 때 Y는 K를 그리는데 Y는 K를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고 쳐보세요. 아무도 안 만나.
하늘색과도 안 만나고 초록색도 안 만나. 그러면 얘는 정수로서 실근의 개수가 둘 다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0개도 개수니까요. 그래서 개수가 똑같다. Y는 K를 여기다 그리다 보면 아무도 안 만난다. 근데 만약에 한 칸을 정수로 올리게 되면은 얘는 하나 만나지만 얘는 초록색은 안 만나지 않냐. 또 이렇게 올리면은 얘는 두 개 만나지만 얘는 안 만나지 않냐. 그러니까 안 되겠죠. 밑으로 한 칸 내리면 마찬가지 얘만 만나고 얘는 안 만나니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안 돼.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P가 3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P가 3이어도. 그럼 난 또 높아심에 2하고 3 사이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려봐도 돼요. 2와 3 사이, 예를 들어 뭐 2.5 정도 옮겼다라고 생각하고 그려보면은 두 칸하고 반이니까 두 칸 반을 내렸어. 두 칸하고 반을 올렸어.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되긴 하네요. 그리고 얘도 또 두 칸하고 반을 내렸어. 헷갈려라. 잠깐만,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내려도 정수가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뭔가 대칭이 안 되니까 뭐가 틀렸는데. 여기서 하나, 둘, 두 칸 반 올렸고, 하나, 둘,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쏘리. 두 칸 반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됐어. 2.5로 대략 내가 그렸어. 2.5만큼 올리고 2.5만큼 내렸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Y는 K를 딱 해주면은 얘도 괜찮다는 거야. 왜? 딱 이 정수에 Y는 K가 그려지면은 둘 다 안 맞으니까 실근 개수 0, 0이니까 똑같지 않냐 해서 그 K 괜찮은 것이고, 하나만 올려도 위에는 두 개 점에서 만나지만 얘 안 만나고, 또 하나만 내려도 얘 두 개 점에서 만나지만 얘 안 만나고 하니까 얘도 한 개가 되는 거 맞죠? 정수 K 딱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럼 만약에 P가 3보다 커졌다 라고 하면은 될까 보면은 P가 3과 4 사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P가 3보다 조금이라도 커졌어. 예를 들어서. 그럼 3과 4 사이니까 그려보면은 3.5 옮겼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거의 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얘도 색깔 달리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엄청 신경을 쓰고 있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3.5칸 올렸으니까 4칸에 거의 다 다다른 거지.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면은 그때 그림을 그릴 때 Y는 K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둘 다 안 만나니까 0개 0개 괜찮고, 얘도 괜찮네. Y는 K 이렇게 한 칸 올려도 안 만나 괜찮아. Y는 K 안 만나 괜찮죠. 근데 그 위에는 두 점 만나는데 얘 안 만나니까 안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두 점 만나는데 안 만나니까 안 되는 거야. 따라서 또 3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3보다 크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3개가 되니까. 이렇게 3개가 정수 K가 아까처럼 여기도 3개가 됐던 것처럼, 그래서 얘가 안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따져봤더니 엄청 많이 디테일하게 따져봤더니 P의 값이 시작되는 거는 1부터 시작되더라. P가 1부터 해서 쭉 연결돼요. 그래서 다 돼요. 다 시그널 개수는 같아요. 그때의 개수는 다를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여하튼 P는 3까지 딱 했을 때 K가 한 개, 정수 존재한다. 그 정수 한 개는 누구냐면 가운데선이었어요. 다 가운데선인가? 그러네. 다 가운데선만 딱 한 개 존재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머시갱이죠? 네. 그럴 때 우리는 정수가 K가 한 개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혹시 P가 음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P 음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요. P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F 더하기 P라는 것은 오히려 F를 끌어내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 F를, 아래로 블록인 F를 오히려 끌어내려요. 끌어내리고요. 또 G는 원래 G-P였거든? 근데 P가 음수니까 위로 올린다는 얘기잖아. 위로 올려요. 이렇게 올려버리면 아무리 얘를 조금만 올리고 내리고 한다 하더라도 그럴 때 K 값은요, 일단 정 가운데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두 개씩 만나겠죠. 초록색도 2개, 하늘색도 2개. 근데 얘도 그래요. 하나만 올려도 두 개 만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만 내려도 그래요. 두 개 만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3개가 확보되는 거잖아. 우린 딱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얘랑 더 많이 가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지. 따라서 얘도 음수일 때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결론은 P는 1부터 시작해서 3까지만 가능하거든요. 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따져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P의 값은 범위가 뭐냐 하면은 딱 1부터 딱 3까지야.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건 최소값에다가 최대값의 10배를 하는 거니까 얘가 1이고 3이잖아요. 정답은 31이 되겠습니다.